이 팔자 센 년아! 어쩔 거야? 여자애들 셋이나 낳은 게 무슨 소용이야? 태를 이어야지. 우리 집안은 민수가 유일한 아들인데 네가 아들을 못 낳으니 이게 무슨 꼴이니? 민숙은 소연을 노려봅니다. 조상님들께 떳떳해야지. 너 무슨 부정 타는 짓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왜 아들을 못 낳아? 민숙의 말에 소연은 숨이 막힙니다. 큰 매형이 농담조로 말합니다. 그래도 처남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민숙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저 화상이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아들 낳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오래된 양옥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고 집안에서는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집에는 70대 시어머니 김민숙과 아들 민수, 며느리 소연, 그리고 세 손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지만 이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소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소연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38세의 나이답지 않게 이마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결혼 15년 차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딸 수진이 식탁 앞에 앉으며 소리칩니다. 9살 수진은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고 흔듭니다. 큰딸 은지와 둘째 민지도 어느새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13살 은지는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기고 11살 민지는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장난을 칩니다. 세 자매는 까르르 웃으며 서로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소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반찬을 하나둘 식탁 위에 올립니다. 흰 쌀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입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이렇게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어머니의 입맛까지 맞춰야 하니 메뉴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김민숙이 나타납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민숙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민숙은 여전히 이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민숙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십니다. 오늘도 이게 뭐야? 반찬이 변변찮네. 민숙의 첫마디입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했어요. 점심때는 더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민숙은 코웃음을 칩니다. 식탁에 앉으며 손녀들을 바라보는 민숙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굳어집니다. 딸만 셋이라니 도대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는 거야? 민숙은 중얼거리듯 말하지만 그 목소리는 식탁에 앉은 모두에게 또렷이 들립니다. 은지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13살인 큰딸은 할머니의 그런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보다 손자를 원했다는 것을. 민지와 수지는 아직 어려서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만큼은 느낍니다. 소연은 숟가락을 든 채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소중한 시대예요.
애들도 듣고 있으니 그런 말씀은 똑같이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가겠어. 민숙은 소연의 말을 자르며 김치찌개를 떠먹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불만투성이입니다. 민숙은 평생을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42세의 민수가 뒤늦게 식탁에 합류합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마친 민수는 양복 차림새가 단정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챕니다. 이런 아침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침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이 어미가 이렇게 속 태우며 살겠니? 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얻은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은지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서둘러 출근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민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섭니다. 소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슬픕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들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숙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은지가 동생들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민숙은 손을 흔들어 주지만 아이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지만 소연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세 딸을 낳고 키우며 살아왔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합니다. 소연아. 민숙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소연은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네, 어머니.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평생을 그 생각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너는 딸만 셋을 낳았어. 이게 말이 되니? 민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소연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 준다고? 그럼 내 팔자가 그런 거겠지. 사내에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소용이야. 민숙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립니다. 소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눈물을 참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이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폭발할 것임을 느낍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연은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틈이 없습니다. 민숙은 거실에 앉아 소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시합니다. 소연아, 저는 좀 더 얇게 붙여야지. 작년에는 너무 두꺼웠어. 민숙이 말합니다. 네, 어머니. 신경 써서 붙일게요. 소연은 땀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주방은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합니다. 소연의 얼굴은 이미 상기되어 있고 손목은 계속 저미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민수의 큰 누나 은숙과 매형, 그리고 두 딸. 작은 누나 은희와 매형, 그리고 딸 하나. 친척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인사를 나눕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 누나 은숙이 밝게 인사합니다. 민숙은 딸을 보며 반갑게 맞이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래, 잘 왔다. 민숙은 짧게 인사하고는 손녀들을 바라봅니다. 너희도 왔구나. 큰 누나의 딸들과 작은 누나의 딸이 할머니께 인사합니다. 민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 특별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낍니다. 민숙에게는 손녀들은 다 똑같이 아쉬운 존재입니다. 은지, 민지, 수지는 사촌 언니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럽습니다. 거실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차례를 지냅니다. 소연은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느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누나들도 거들지만 대부분의 일은 소연의 몫입니다. 민수는 매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연을 거들지 않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둘러앉습니다. 민숙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 팔자가 이게 뭐니? 딸만 둘 낳고 아들 하나 겨우 낳았더니 며느리도 딸만 셋이야. 민숙의 목소리에는 한탄이 가득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아이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큰 누나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손녀들이 다들 예쁘고 착하잖아요. 예쁘고 착한 게 뭐가 중요해. 대를 이어야지. 우리 집안은 민수가 유일한 아들인데 며느리가가 아들을 못 낳으니 이게 무슨 꼴이니. 민숙은 소연을 노려봅니다. 작은 누나 은희가 거듭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이고 뭐고 조상님들께 떳떳해야지. 며느리 팔자가 세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민숙의 말에 소연은 숨이 막힙니다. 큰 누나의 매형이 농담조로 말합니다. 그래도 처남이 아직 젊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죠. 민숙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이 여자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아들 낳을 수 있을 텐데. 소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립니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큰 누나 은숙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대를 못 잇게 하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민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소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소연은 입을 막고 흐느낍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소연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결혼 15년 소연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무시당합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소연은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눈이 퉁퉁 부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친척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는 소연을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누나 은희가 소연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옳게, 어머니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마. 원래 그러시니까.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언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이 심하셔. 우리 둘 다 딸만 낳아서 어머니가 실망하셨거든. 민수가 유일한 희망이신 거야. 은희는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이해합니다. 민숙에게는 세 자녀 중 아들이 민수 하나뿐입니다. 큰딸 은숙도 작은 딸 은희도 딸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민숙의 집착이 모두 민수에게 그리고 소연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민숙의 모욕, 친척들 앞에서의 수치심, 남편의 침묵. 모든 것이 소연을 짓누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소연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모욕해도 가만히 있어요?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는 잠에서 깨어 뒤척입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요? 우리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소연아, 나도 힘들어. 어머니가 평생 아들인 나한테 기대를 거셨는데 내가 그 기대를 못 채워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 미안해요? 그럼 저는요? 저는 매일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알아요? 소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소연은 등을 돌리고 눕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복도 건너편 방에서는 은지가 동생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민지가 속삭입니다. 언니, 엄마가 우는 것 같아. 은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우리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수진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자애라서 할머니가 싫어하는 거야? 은지는 동생을 꼭 안아줍니다. 아니야.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할머니가 모르실 뿐이야. 세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잠듭니다.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민숙의 집착은 더욱 심해집니다. 소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숙은 주방으로 들어와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냅니다. 소연아, 너 정말 아들 낳을 생각이 없니? 이러다가 우리 집안대가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 민숙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소연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새 아이를 낳았잖아요. 새 아이가 뭐가 중요해. 딸만 셋이면 무슨 소용이야. 민수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딸 둘 낳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 집에 또 딸만 셋이라니. 민숙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소연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민숙은 요즘 들어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연이 아들을 못 낳아서 집안이 망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그 집 며느리래. 딸만 셋 낳았다며? 맞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 우리 시어머니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 팔자가 센가 봐. 시어머니가 딸만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며느리가 또 딸만 낳았대.
그러게. 집안에 아들이 그 한 명뿐인데 대를 못 잇게 생겼네. 소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마트를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숙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입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어. 딸만 셋이라니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제사를 지내겠어. 민수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데 말이야. 민숙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립니다. 소연은 현관에 서서 그 말을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소연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다 퍼뜨리고 계세요. 오늘 마트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말씀드려 볼게. 말씀드려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많아. 나는 딸들 위에 유일한 아들이거든. 누나들도 다 딸만 낳아서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은지가 부모 사이에 섭니다. 민지와 수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고 말을 멈춥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는 안 싸워. 방에 들어가 있어. 소연은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달랩니다. 그날 밤 소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다음 날 민숙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점심을 먹던 중 민숙이 소연에게 말합니다. 소연아, 너 정말 이대로 살 거니? 아들도 못 낳고 이 집에서 뭐 하려고 그래?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하지.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민수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야. 그런데 너는 딸만 낳았어. 민숙은 밥그릇을 탁 소리내며 내려놓습니다. 소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일 모욕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모욕? 내가 너한테 모욕을 했어?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니? 민숙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네, 모욕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집안을 위해 살아왔어요.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소연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딸 셋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니? 민숙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소연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어머니, 그 말씀만은 안 됩니다. 제 딸들이 듣고 있어요. 듣게 내버려둬. 사실인데 뭐. 민숙은 거실로 나가버립니다. 소연은 주방에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소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새 딸을 불러 안아줍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엄마의 전부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어. 할머니는 왜 우리를 싫어해요? 민지가 묻습니다. 소연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엄마, 우리가 남자였으면 좋았을까요? 수진이 순진한 눈으로 묻습니다. 소연은 딸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니야. 너희는 지금 그대로가 완벽해.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소연도 함께 웁니다. 이 순간 소연은 결심합니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밤이 되어 민수가 돌아옵니다. 소연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소연이 말합니다. 당신,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소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앉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의 집착이 너무 심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민수는 난처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줘. 어머니는 나한테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큰 기대를 걸고 계셔. 당신은 언제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예요? 저와 아이들은 당신한테 뭐예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소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절대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의도 생겨납니다. 소연은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민숙은 민수를 거실로 부릅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연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민숙의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잖니. 아직 늦지 않았어. 소연이랑 헤어지고 다시 장가가면 아들 낳을 수 있어. 민숙의 말에 소연은 손에 쥔 그릇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연이랑 결혼했고 새 딸도 있잖아요. 딸이 뭐가 중요해.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야. 내 누나들도 다 딸만 낳아서 내 속을 태웠는데 너마저 딸만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민숙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요구하다니. 소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소연을 사랑해요. 민수가 말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니? 집안이 더 중요하지. 내가 멀쩡한 여자 얻으면 사내에 금방 낳는다니까.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내가 대를 잇지 않으면 우리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가겠니? 민숙은 아들의 팔을 잡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소연은 주방을 나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 소연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소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낍니다. 그날 밤 민수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소연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민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합니다. 소연아. 소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니가 우리 헤어지라고 하셨어.
소연은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민수는 놀랍니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소연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본다고요? 당신은 진짜로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연아, 나도 괴로워. 어머니는 나한테 평생 기대를 걸고 사셨어. 딸 둘 낳고 나를 낳으셨는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힘들어요? 저는요?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소연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깬다. 민수가 말합니다. 소연은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서 애들 걱정은 하는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 정말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낳을 거예요? 소연의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모습에서 소연은 답을 얻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소연은 방을 나갑니다. 거실로 나온 소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소연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민숙은 소연을 거실로 부릅니다.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합니다. 소연아, 앉아봐. 민숙의 목소리는 위압적입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습니다. 민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도 어젯밤 이야기 들었을 거야. 이 집안에는 내가 필요 없어. 아들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소용이니? 소연은 침묵합니다. 민숙은 계속 말합니다. 민수가 다시 장가가면 아들 낳을 수 있어. 너는 딸들 데리고 나가는 게 좋겠어. 소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나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딸들은 내가 키워. 우리 집안에는 필요 없으니까. 민숙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그 아이들도 당신 손녀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손녀가 뭐가 중요해? 손자가 있어야지. 너는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민수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야. 그런데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 민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람? 대를 못 잇게 하는 여자가 무슨 사람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숙은 소리칩니다. 소연은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나가라니까. 오늘 당장. 민숙은 소연을 밀칩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소연은 침대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15년을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소연은 눈물을 닦고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꺼내 펼쳐봅니다. 민수의 불임 진단서입니다. 결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을 때 받은 진단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세 딸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라고. 어머니는 자신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신다고. 그래서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꼭 쥐고 결심합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딸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그것을 가방 안에 넣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꺼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며칠 후 민숙은 가족들을 다시 집으로 초대합니다. 소연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민숙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후가 되자 큰 누나 은숙과 작은 누나 은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민숙은 소연을 불러냅니다. 소연아, 나와봐. 소연은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민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을 바라봅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한다. 민수는 어머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민숙은 소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딸만 셋을 낳고 대를 잇지 못하게 했어. 민수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소연이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거실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소연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큰 누나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해. 너희들도 다 알잖아.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는 거. 내가 딸만 둘 낳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집에 또 딸만 셋이야. 민숙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당장 나가라. 민숙은 소연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방에서 나옵니다. 은지, 민지, 수지는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은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민숙은 손녀를 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뭘 알아.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은지는 용감하게 맞섭니다. 민지와 수진도 엄마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세 자매는 엄마를 지키려고 합니다. 소연은 딸들을 꼭 안아줍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딸만 낳아서 대를 끊게 만들었어. 민숙은 아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누나 은희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용히 해결해봤자 소용없어. 이 아이는 절대 아들을 못 낳아. 내 딸들도 다 딸만 낳았는데 며느리마저 딸만 낳으니 이게 무슨 꼴이야. 민숙은 소연을 노려봅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소연은 딸들을 뒤로 물리고 앞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딸을 낳고 키우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최선이야.
내 팔자가 새서 우리 집안이 망한 거야. 민숙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연은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소연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놀라서 소연을 바라봅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당신은 저를 지켜줄 생각도 없잖아요. 소연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소연은 딸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민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방 안에서 소연은 딸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요? 민지가 울먹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할 일이 있어.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은지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묻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이건 진실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 할머니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야. 소연은 서류를 꼭 쥡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민숙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큰 누나 은숙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올케가 15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아들도 못 낳으면서 무슨 고생을 했어. 민수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야. 대를 잇지 못하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가겠니? 민숙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작은 누나 은희도 거듭니다. 어머니, 민수 생각도 하세요. 민수가 소연이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 집안이 더 중요하지. 민수는 다시 장가가서 아들 낳으면 돼. 민숙은 단호합니다. 민수는 괴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민수는 갈등합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소연은 딸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소연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딸들마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은지가 며칠 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남자 형제가 없다고 놀려요.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한다고 소문났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소연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펼쳐봅니다. 민수의 불임 진단서. 결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을 때 받은 진단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고 세 딸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라고. 그래서 소연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딸들이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꼭 쥡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 내일 모든 걸 끝낼 거야. 소연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춥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소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습니다. 폭풍이 곧 몰아칠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소연은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습니다.
은지의 의젓한 얼굴, 민지의 순수한 표정, 수진의 평화로운 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제 더는 우리가 짓밟히지 않을 거야. 소연은 속삭입니다. 소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입니다. 소연은 결심을 굳힙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소연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습니다. 단호함과 결연함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민수가 출근한 후 민숙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소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민숙은 소연을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말? 나갈 짐 싸는 거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민숙은 의아해합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오후에 누나들을 모두 불러주세요. 제가 1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며느리가 마침내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어. 오후에 다들 오라고 할게. 오후가 되자 큰 누나 은숙과 작은 누나 은희,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이 다시 집으로 모입니다. 민수도 급히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야? 소연이가 뭔가 말할 게 있다며?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나도 몰라. 소연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민숙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소연이 나타납니다. 소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소연은 모두를 돌아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제가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민숙이 비웃듯 말합니다. 진실? 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진실 말이야?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아니요, 어머니.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수는 소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챕니다. 소연아, 잠깐. 민수가 말을 막으려 하지만 소연은 계속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듭니다. 무슨 소리야? 민숙이 묻습니다. 결혼 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았죠. 소연은 서류를 펼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갑니다. 소연아, 제발. 소연은 남편을 뿌리치고 말합니다. 이건 민수의 불임 진단서입니다. 의사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민숙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지를, 민지를, 수진을 어렵게 얻었어요. 세 딸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큰 누나 은숙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민수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였어? 네.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민수가 애원했거든요.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라고. 소연은 민숙을 바라봅니다. 민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어요. 직접 확인하세요. 소연은 서류를 민숙 앞에 놓습니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봅니다. 병원 이름, 민수의 이름, 진단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민숙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인 거였어? 민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처음에 알고 나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연이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작은 누나 은희가 말합니다. 그럼 올케가 지금까지 혼자 비난을 받은 거네요? 네. 저는 15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어머니의 모욕도, 친척들 앞에서의 수치심도 다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입니다. 민숙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습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술을 받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게 얻은 세 딸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저를 짓밟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애초에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민숙은 서류를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들이 할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하셔야죠. 소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수는 소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소연은 물러섭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했죠. 15년 동안 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오래 이어집니다. 민숙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봅니다. 진단서는 그녀의 발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걸었던 기대, 대를 잇겠다는 집착, 며느리에게 쏟아붓던 원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큰 누나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쌀 뿐입니다. 작은 누나 은희는 진단서를 집어들고 읽어봅니다. 그녀의 표정도 충격으로 굳어집니다. 민수야, 이게 정말이니? 은숙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누나. 사실이에요.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올케가 15년 동안 은희는 소연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소연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터뜨린 후 소연은 오히려 평온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내가 15년 동안 소연이를, 네 어머니. 어머니는 15년 동안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짓밟으셨어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친척들 앞에서 모욕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하셨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속에는 15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민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몰랐어. 민수가 말해줬어야지.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민수가 끼어듭니다. 제가 소연이한테 숨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받으실까봐, 제 체면이 구겨질까봐, 그래서 소연이 혼자 모든 비난을 받게 만들었어요. 큰 누나 은숙이 동생을 꾸짖습니다. 민수야, 그게 말이 되니?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작은 누나 은희도 거듭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민숙은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밥상에서 던졌던 냉정한 말들, 친구들에게 퍼뜨렸던 험담들,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 가리고 며느리를 쫓아내겠다던 선언까지. 소연아,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소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민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소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15년을 기다렸던 사과입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15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민숙은 애원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 딸들이에요. 은지, 민지,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민숙은 손녀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늘 할머니의 눈치를 보던 은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던 민지, 할머니가 왜 자신들을 싫어하는지 물었던 수진의 순진한 눈빛. 내가 손녀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민숙은 더욱 큰 목소리로 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세자매는 거실에 모인 어른들을 보고 멈칫합니다. 엄마.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부릅니다. 소연은 딸들에게 손짓합니다. 이리 와봐, 얘들아. 세자매는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소연은 딸들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단다. 할머니와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렸어. 무슨 진실이요? 민지가 묻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라는 진실이야. 엄마와 아빠는 너희를 얻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너희는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란다. 소연은 딸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은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너희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야.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민숙은 손녀들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의젓하고 착한 은지, 밝고 순수한 민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수진. 이 아이들을 자신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갑게 대했습니다. 은지야, 민지야, 수진아,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민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손녀들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너희는 이렇게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할머니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민숙은 손녀들을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놀랍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주겠니? 민숙은 손녀들을 바라봅니다. 수진이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할머니, 우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민숙의 마음속 단단했던 무언가가 녹아내립니다.
민숙은 수진을 꼭 안아줍니다. 민지와 은지도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15년간 바랐던 장면입니다. 딸들이 할머니에게 사랑받는 모습. 민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연은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도 변해야 해요. 이제는 저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줘야 해요. 그럴게. 약속할게.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큰 누나 은숙이 말합니다. 옳게, 우리도 미안해요. 우리도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작은 누나 은희도 거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머니를 잘 말릴게요. 올케가 더 이상 혼자 힘들지 않도록. 거실에는 눈물과 화해의 분위기가 흐릅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민숙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지만 민숙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계속 떠올라 괴롭습니다. 일주일 후 민숙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합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쇠약이라고 진단합니다. 민수와 소연 그리고 딸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숙은 초췌해 보입니다. 손녀들을 보자 민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단다. 민숙은 애써 웃으며 손녀의 손을 잡습니다. 민지와 수진도 침대 옆으로 다가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민숙은 새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너희 같은 예쁜 손녀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동안 눈이 멀었구나. 소연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숙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1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민수가 소연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소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민숙은 며느리를 보자 손을 내밉니다. 소연아, 이리 와봐. 민숙의 목소리는 약합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민숙은 소연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구나. 15년 동안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실은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준 거였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의 손녀들도 없었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을 낳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하구나. 민숙은 흐느낍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어 줍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몸 상하세요. 소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내게 너무 큰 빚을 졌어. 민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15년간의 고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그 고통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제 딸들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민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게. 내가 남은 생은 손녀들한테 좋은 할머니로 살게. 약속할게. 아이들 앞에서는 따뜻한 할머니로만 있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녀들이 침대로 뛰어들어와 할머니를 끌어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민숙은 손녀들을 품에 안으며 웁니다. 이제야 느껴지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민숙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외면했는지 깨닫습니다. 2주 후 민숙은 퇴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숙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소연이 차린 식사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소연아, 오늘 아침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마워. 민숙은 진심으로 말합니다. 소연은 놀라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식사 시간, 민숙은 손녀들에게 반찬을 권하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은지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니. 많이 먹어. 은지는 할머니의 변화에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지와 수진도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환하게 웃습니다. 오래된 양옥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며칠 후 민숙은 동네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자 민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너무 잘못했어.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에 손녀들이 있는 거야. 친구들은 놀랍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소중한 걸 못 봤어. 이제는 제대로 보려고. 민숙은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숙은 마트에 들러 손녀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과일을 삽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녀들이 달려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너희 간식 사러 갔다 왔지. 민숙은 봉투를 내밀며 웃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아줍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던 모습입니다.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민숙은 소연에게 말합니다. 소연아, 내가 너한테 동네에 퍼뜨린 소문들 내가 직접 바로잡을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할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바로잡아야지. 민숙은 단호합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너도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민숙은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민숙은 손녀들의 방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잠들기 전 할머니를 보고 반깁니다. 할머니, 자러 오셨어요? 수진이 묻습니다. 응, 할머니가 너희한테 이야기 들려줄까? 민숙은 침대 옆에 앉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은 할머니 주위로 모입니다. 민숙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행복해합니다. 소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래된 집착과 상처가 서서히 풀리며 비로소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춥니다. 오래된 양옥집은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15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연은 딸들이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